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색소폰을 잡아본 지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소리가 나질 않네요. 용기 있게 한번 시도해 봤는데 쑥스럽습니다. 오늘 저를 보신 분들은 황교안이 색소폰을 연주할 줄도 알아? 이렇게 하시겠죠. 사실 색소폰은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검사 시절에 흠뻑 빠졌던 악기입니다. 학창 시절에도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KBS의 한 작곡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선이 돼서 가수 정미조 씨가 제 노래를 불러주셨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제 자랑이 되어버렸네요. 오늘 황교안입니다. 첫 방송인데요. 당대표 황교안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황교안으로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6남매 중 막내입니다. 아무래도 막내라서 그랬는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 형, 누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많이 어려워서 중고등학교 시절 학원에 가거나 또 과외 수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혼자 공부하면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 글쓰기를 하는 등 나름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열심히 썼던 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한 청소년 잡지의 문학상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뽑히기도 했어요. 요즘 어린 학생들은 장래 희망으로 아이돌 가수나 또 배우 같은 연예인을 많이 꼽는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연예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저에게 너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갈 때가 많았죠. 즐거워야 할 점심시간이었지만 혼자서 운동장을 돌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크면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서 꼭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즘 말로 자소서 스펙 쌓기를 도와줄 집안 배경이 없어도 자신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길이 바로 법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10대 시절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노력이 바로 공부였습니다. 스스로 내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서 반드시 꿈을 이루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 악물고 또 코피를 닦아가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또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반장을 했습니다. 총학생회장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앞장서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던 게 그때부터 정치적인 기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되어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특혜가 판을 치는 세상을 바로잡고 싶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특권 계층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엔 그런 법조인이 되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이유로든 불법은 결코 정도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제 신조였습니다. 그렇게 검사로 28년 재직하면서 공명정대하고 강직한 법조인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별명 중 하나가 미스터 국법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를 공안검사 출신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공안검사라고 하면 인권을 탄압하고 또 근로자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기도 한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안부 근무는 제게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됐습니다. 저는 공안검사의 역할은 사회 질서를 지켜서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안부 시절 보람도 참 많았는데 그중 하나는 체불임금 청산 중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급여가 밀려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그 제도를 도입하고 또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밀린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검찰을 나와서는 법무부 장관 2년 3개월,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선출되기까지 약 1년 반 동안 지난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돌아보며 사회를 새로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기에 자서전을 집필하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소를 방문하여 국제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기도 했고요. 또 청년들과의 소통을 늘리면서 기존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생각도 함께 공유해 나갔습니다. 올해 1월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수많은 국민의 눈빛에 담긴 기대와 염원을 기억하며 저는 오늘도 꿈을 위해서 힘차게 투쟁합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오늘을 바로잡고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정치인 황교안이 품은 새로운 꿈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꾸고 있는 이 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오늘 황교안입니다. 첫 방송이라 아직도 많이 어색하네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마음을 열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은 소리.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낡은 책이 바로 민법책입니다. 예전에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는 잠자고 또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이 책을 손에서 뗀 적이 없을 정도였었는데요.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옛날 학창시절이 떠오르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과외나 학원은 생각지도 못했고, 또 고3 때는 대학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께서는 내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너를 대학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어머니 마음에 보답하고자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목표했던 대학에 그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심정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0살에 저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도 많을 것 같은데요. 힘내십시오. 제가 세용지모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겪어보니까 아프고 힘들어도 지나고 보면은 그런 뼈아픈 경험이
삶의 자양분이 되는 것 같더군요. 학창시절 얘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황교안입니다. 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반감을 갖는 문제 중 하나가 교육비리입니다. 교육은 흔히 희망의 사다리라고 표현하는데요. 교육은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될 수 있게 하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희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교육 제도를 그릇된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특권 계층의 자녀가 가족의 재력, 정보력, 또 인맥을 통해 편법으로 스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만든 스펙으로 인류대학과 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입학 후에는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김으로 장학금 등 온갖 특혜를 누렸다고 하더군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학부모들에게는 우리 아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명문대 갔을 텐데 이런 자괴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부모의 빈부격차가 대물림 된다고 하는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극소수 특권 계층의 이 같은 전행과 대입 전형 악용에 교육 당국은 속수무책입니다. 교육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고 국민들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복잡하고 방대한 입시 제도는 교사들도 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에 학부모의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무엇보다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기형적 입시 구조, 그리고 경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께서 우리 교육의 신뢰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사교육비 증가 등의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현상을 멈추게 하겠습니다.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폐단들이 사라지도록 지나치게 복잡한 현행 입시 제도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시 확대, 수시 축소, 입시 단순화 이런 것 등으로 학생의 공부 부담을 덜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고 또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교육 환경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의 세대적 특성도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일자리도 또 근무 환경도 작업 방식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당연히 교육 환경도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건 시험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경험 축적, 사회성 양성, 또 취미 개발을 장려하고 꿈과 열정을 펼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인생을 멀리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할리우드 스타의 자녀가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해서 화제가 되는데요.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는 학생 부족으로 어려움 겪는 우리 대학의 돌파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교육 분야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교육에서만큼은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의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 해법의 시작은 방관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래 친구들, 교사, 부모, 이웃, 자주 들르는 가게의 사장님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든 학교 폭력의 징후를 발견하면 아이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또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어떤 결핍이 있는지 또 아이들이 감추고 있는 마음의 상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 폭력 발생 후 어른들의 현명하지 못한 대처로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레 다가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학교 폭력 예방 노력을 기울여가는 동시에 아이들이 상처를 잘 치유하고 다시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은 교육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길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의 사다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황교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옳은 소리